다시 시간은 흘러 삼체액이 등장 후 약 2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로지가 동면에서 깨어났고 그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던 바이러스도 말끔히 치료된 상태였습니다. 로지가 깨어난 시대는 과거와는 많은 부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선 딩이 박사의 제어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서 인류는 에너지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실상 무한에 가까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모든 인류는 황금시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풍요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힘이 쇠퇴했고 과거 강대국의 자리를 우주함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주함대의 축은 북미 함대, 아시아 함대, 유럽 함대였으며 함대 앞에 붙은 대륙명은 함대의 정체성과는 무관하고 단지 함대의 기원을 설명하는 단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이 세 함대를 묶어 태양계 함대라 칭하고 이 세 함대의 최고 지휘 기구는 과거 PDC이자 현 태양계 함대 협의회가 맡고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인류는 현재 지구 3개와 함대 3개, 2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함대 세력이 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은 그들이 압도적인 물리력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현재 우주함대의 규모는 삼체함대의 2배인 2000대 가량이며 순항 속도는 삼체함대가 낼 수 있는 최고 속도인 광속의 10%를 넘어 15%에 이르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 인류는 삼체와의 전쟁을 낙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더 나아가 삼체에게 제안할 평화협정안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확인한 로지는 드디어 자신이 면벽자라는 커다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희망에 기뻐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면벽자 하인즈와 그의 부인 게이코도 동면에서 깨어나 있었습니다. 하인즈도 인류의 발전에 기뻐했지만 이와는 별개로 자신이 의도했던 인류 지능 향상 프로젝트가 지자의 벽 앞에서 실패했음을 알았고 이 점에 대해 다소 씁쓸해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면벽자를 동면에서 깨운 건 마지막 면벽자 프로젝트 정문회를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로지의 희망처럼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면벽자라는 거인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음을 의미했고 그렇게 마지막 정문회장에서 태양계 함대 협의회 의장의 의사봉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649호 의안 면벽자 프로젝트 중단 결의는 통과되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된과 동시에 의외의 인물이 정문회장에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연인의 신분이 된 하인스 박사의 아내 야마스키 게이코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전 면벽자 하인스의 파벽자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사실은 하인스를 비롯한 모두가 경악할 만한 것이었지만 면벽자 프로젝트가 중단된 지금 어찌 보면 그 충격이 그리 대단하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체 위기 200년의 세월 동안 ETO도 더 이상 명맥을 유지하지 않았기에 게이코의 커밍아웃은 다소 빛이 바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마지막 ETO 회원으로서 자신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자신이 파벽한 하인스의 전략을 회의장에서 차근히 설명해 나갔습니다. 하인스의 전략은 이러했습니다. 우선 하인스의 인류 지능 향상 계획은 애초에 불가능함을 하인즈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대내 구조를 일정 수준 이상 정밀도로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 스케일은 분자 단위가 아닌 양자 단위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자 스케일의 분석이 필요하다는 건 지자가 막아버린 물리학의 장벽에 필연적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주장한 하인스의 진짜 의도는 그가 첫 동면에서 깨어났을 때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멘탈 스탬프 그 자체가 그가 가진 전략의 숨은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멘탈 스탬프를 몰래 조종하여 자신이 원하는 명제인 인류는 삼체에 승리할 수 없다를 수많은 군에게 주입해 왔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패배주의를 주입받은 군인은 승리주의자만큼이나 자신감에 넘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패배가 의심할 수 없는 신념으로 자리 잡는 순간 자신의 안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게 돼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패배주의 신념으로 무장된 군인들은 우주군 내에서 비밀리에 그들만의 조직을 만들었고, 그 무엇보다 무서운 점은 수많은 패배주의 군인들이 그들의 패배주의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하인스는 이렇게 면벽자로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인스는 최후의 보루로 자신에게도 한 가지 명제를 주입했습니다. 그건 자신이 면벽자로 행한 모든 일들은 절대적으로 옳다였습니다. 이렇게 파벽자 게이코가 하인즈의 전략을 회의상에서 모두에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죽음으로 실패를 알렸던 두 면벽자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파벽자의 패배였습니다. 모든 파벽을 마쳤지만 이미 면벽자는 목적을 잃은 상황이었기에 그 파벽이 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우리는 게이코가 과거 동면에 들기 직전 지었던 공포와 낙담의 표정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동면에 드는 순간 그녀는 이 모든 전략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파벽을 마친 그녀는 자신의 패배를 담담히 인정하고 후에 할복으로 자신의 생을 직접 마감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동면에서 깨어난 러지는 스창과도 조우했습니다. 스창 또한 러지와 비슷한 시기에 동면했고 그가 앓고 있던 백혈병 또한 말끔히 치료가 된 상태였습니다. 러지보다 약 2달 전에 동면에서 깨어난 스창은 러지에게 현재 시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선 컴퓨터 기술 같은 경우 200년 전에 비해 큰 발전이 없는 상태였고, 또한 제어 핵융합 기술로 인해 사실상 전력 걱정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며 모든 사물에는 컴퓨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스창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전원선이나 충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력을 무선으로 송신하여 전력을 공급하기에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사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이런 기술은 존재합니다. 다만 무선 전송 중 버려지는 전력이 엄청나기에 사실상 전력이 무한이 아니라면 사용할 수 없는 기술일 뿐인 것입니다. 러지가 처음 동면에 깨어났을 때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이나 배터리 없이 작동되는 전자제품을 보고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었지만 이 기술들의 근간이 단지 딩이 박사의 제어 핵융합 발전일 뿐이라는 사실에 조금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눈부신 풍요를 이룬 현 시대에도 결국 지휘자의 벽은 작동 중이었고 단지 전력을 무제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점만 빼면 어떤 부분에서도 인류는 큰 도약을 이루지 못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스창과 러지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지난 200년간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삼체의 위기도 면벽자라는 책임감도 없어진 둘은 정말 평화가 찾아왔다고 굳게 믿었지만 그 믿음은 하루도 안 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러지와 스창이 같이 있던 하루 동안 무인 자동차의 사고, 식당 서빙 로봇의 공격, 처방받은 약이 독극물로 배송되는 등 총 6번이나 러지가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스창의 도움 덕에 모든 사고에서 목숨을 건지게 됐지만 더 이상 그들은 평화에 젖어 있을 수 없음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베이 하이 또한 동면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또한 러지처럼 현대의 눈부신 발전과 풍요로움에 경악을 했고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국가는 이제 중국이 아닌 아시아 함대로 바뀌어 있었고 그에 따라 그에게 적합한 지위가 맡겨졌습니다. 현 시대 우주군에서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삼체가 아닌 하인스로 인해 파생된 군 내부의 멘탈 스탬프 단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패배주의로 무장했고 이 사상은 도피주의로 직결되었습니다. 도피주의란 삼체와의 전쟁을 피해 외우주로 도피하는 사상이었고 암암리에 존재하는 그들에 의해 언제든지 우주함대가 탈취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양계 함대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장베이 하이와 그를 보필하기 위해 동면에 든 30명의 장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멘탈 스탬프가 발명되기 전 동면을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멘탈 스탬프의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집행함장으로 함장의 명령을 함선에 직접 하다라는 직책이자 함선의 이인자격이었습니다. 장베이하이 또한 현 우주군의 상황을 공감하고 이 직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와 겹쳐 삼체의 탐측선 10대가 거의 태양계에 임박하게 되었습니다. 장베이하이가 탑승한 함선은 아시아 함대 최고의 함선 중 하나인 자연 선택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직속 상관이자 이 함선의 함장은 둥팡옌쉬라는 미래 인류군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지 않는 시간 함대에서 생활하며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전우라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깨진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둥팡옌쉬는 우주함대가 주관하는 의례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야 했고, 이를 위해서는 아주 잠깐 동안 함대의 권한을 모두 집행함장인 장베이하이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했기에 그 누구도 위기감을 갖지 않았고, 함장의 권한을 이악만든 순간 장베이하이는 지난 200년간 숨겨온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맞습니다. 철저한 승리주의자라고 생각했던 그는 사실 완벽한 신념으로 무장한 패배주의자이자 도피주의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양도받은 함장의 권한으로 모든 승선원 2,000명을 무력화했고, 광속의 수 %로 순간 가속해 외우주로 탈출을 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가오는 삼체 전쟁의 패배는 필연적이었고, 유일하게 인류를 존속시킬 수 있는 인원을 데리고 외우주로 도피하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신념을 갖게 된 데는 위기의 세기 초기 수많은 과학자와 사회학자 등과의 교류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자들과 교류를 통해 삼체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고, 미래에서 깨어난 그는 과거 학자들이 예상했던 200년간의 역사를 보고 더욱 그 신념이 굳어졌습니다. 미래 인류들은 이미 자신의 기술력이 삼체를 초월했다고 여겼지만 장베이하이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함대는 이미 삼체를 초월하여 광속의 15%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징기스칸의 부대의 진격 속도가 20세기 독일의 탱크 부대의 속도보다 빨랐던 상황과 유사하며, 인류의 함대 기술은 그저 탱크 부대 앞에 기병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생각대로 현재 기술은 외형적으로는 풍요로움을 제외하면 그 토대 자체는 200년 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런 확신을 토대로 장베이하이의 패배주의는 신념이 될 수 있었고, 200년간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이 토대 위에서 실행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선택호를 탈취한 그는 평생 동안 담아온 속내를 모두에게 내비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베이하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백 혹은 수천 년간의 항해를 지속해야 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현재 전함에는 생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에 의식 중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승선원들을 동면시킨다면 그 기능은 수천 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다른 우주 공간에서는 7년 전 동면에서 깨어난 딩이 박사가 삼체 탐측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삼체의 선발대 중 한 대의 탐측선이 인류와 접촉할 거리까지 접근해온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로 이 탐측선을 관찰할 영광은 이제 노인이 되어버린 딩이 박사에게 주어졌습니다. 탐측선과 접촉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선 우주함대 양자호를 통해 딩이 박사 우주군이 탐측선의 근거리까지 이동했고, 이곳에서 딩이 박사와 몇몇의 소수 군인들이 소형 우주선으로 탐측선과 접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양자호는 탐측선이 보이는 곳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본 탐측선은 완벽한 구체에 가까웠고, 인류는 그것을 앞으로 물방울로 지칭하기로 했습니다. 물방울과의 접촉을 위해 떠나기 전 딩이 박사는 자신과 인연이 있었던 양자호와 청동세기호 함장에게 자신이 출발한 후에는 언제든지 전속력으로 후퇴를 할 수 있도록 함선의 모든 준비를 완료해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양자호와 함께 인류 우주전함 2000대가 모두 이 근방에 정박해서 경이로운 삼체와의
첫 조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딩이 박사가 물방울을 관측한 결과 이 물질의 원자들은 강력으로 서로를 단단히 고정해 절대 영도에 이른 물질이었고, 이 강도는 태양계에서 가장 튼튼한 물질보다도 훨씬 견고한 물질이었습니다. 이런 관찰을 하는 중 갑작스레 물방울은 여러 방향으로 레이저 포를 내뿜기 시작했고, 딩이를 포함한 관측 인원들은 찰나의 순간에 모두 기하되어 버렸습니다. 이와 동시에 지금까지 잔잔했던 물방울은 그 본 모습을 드러내듯 사열에 있는 우주전함들을 관통해 나갔습니다. 단 1분 만에 사열에 있던 우주전함 1열 100대가 모두 관통되었고, 이후 30분 동안 인류가 구축한 2000대가량의 항서급 함대는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되었고, 이때 30억 인류는 깨닫게 됐습니다. 삼치와의 전쟁 승리는 모두 허망한 꿈이었단 걸. 더욱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과의 전쟁은 성립조차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딩이 박사의 조언을 듣고 전속력 후퇴를 준비해둔 양자호와 청동시대호는 물방울을 피해 가까스로 외우주로 도주를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르투그룸에서의 임무를 무사히 마친 물방울 탐측선 10대는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났고, 그들의 다음 목적지인 태양계를 향해 다시 가속을 시작했습니다.